안녕하세요. 오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서독 공유하천협력 사례 중 동서독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입니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1977년 유엔 마르텔 플라타물회의, 1992년 환경개발회의, 2002년의 지구정상회의, 2006년의 세계 물포럼 강요회의에 이르기까지 물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공유하천을 둘러싼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공유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여러 차례 북한과 협의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수자원 개발 분야에서 환경, 생태, 하천 관리 보건, 용수 공급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공유하천 공동협력은 주요 11개 분쟁지역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이용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임진강, 북한강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생태자원 공동협력은 주요 4개 지역의 공동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접경지역인 설악산, 금강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안국의 경제사회적 공동협력은 주요 6개 지역의 공동협력 사례 시사점을 우리의 동해, 서해의 접경지역 바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국제공유하천의 주요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 공유하천은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합니다. 과거의 공유하천 개념이 단지 국가 간의 영토를 가로질러 흐르거나 국경을 설정하는 부분만을 의미한 반면, 최근의 개념은 호수, 지류, 지하수, 유역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법협회는 공유하천의 지리적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한 물체제의 분수령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으로서 2개국, 3개국의 영토로 뻗쳐 있고 공동의 하류로 흘러내리는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하천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 간의 물 분쟁을 조정하고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류 국가들은 절대 영토 주권주의 원칙을 선호하고, 하류 국가들은 선점 우선주의와 절대 영토 보존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원칙으로는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국의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헬싱키 규칙 등이 있습니다. 국제공유하천 주요 쟁점은 공유하천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이해관계, 관계국가 간의 상관관계, 경제적, 군사적 역학관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갈등의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오그란데 강은 초기에는 수량의 배분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이후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나우강에서는 내륙 주운 문제가 오염과 홍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메콩강은 수력발전댐 건설에 환경생태 보호 문제가 가중되고 있고, 콜롬비아 강도 내륙 주운과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거리로
쟁점거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하천 관련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소는 복잡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유하천 연안 국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유대관계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교류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상성의 교류협력 방안의 제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통일 이전 동서독 간의 공유하천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교류협력은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 공유하천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 독일은 과거 동독과 서독 간에는 베라강, 레덴강, 베저강, 엘바강 등의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베라강과 레덴강이 중심입니다. 엘바강, 오더강, 날셰강 등 독일의 주요 하천은 동부와 서부의 인접국가로 흐르는 공유하천입니다. 문제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 물질과 염화탄화수소 등으로 오염된 하천수가 서독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1년 15톤의 물고기가 죽어 수면으로 떠올랐고 1973년 여름에는 약 15톤 정도, 1976년에는 약 40톤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는 염화의 진행으로 벨다강과 폴다강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플랑크톤도 소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독 브레멘시는 여름에 베저강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리터당 염화물 0.2g의 식수 기준을 수시로 초과함으로써 베라강을 1983년부터 식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동서독 수도원 협력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동서독으로 분단되기 전에는 독일에는 같은 수경계 정책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분단 이후 동독은 새로운 수경제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동독은 중앙집중제 형태로 바꾸어 다양한 수경제적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이는 매우 부족했던 동독의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물 부족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부족한 물 문제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동독에서 취해진 수경제적 구조를 해체하여 통일 이전 서독의 형식에 맞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동서독 간 국경하천과 수자원 관련 협력은 무엇보다 동독에 의한 수질 오염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독은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외연적 평창 정책에 중점을 두고 그 결과 환경의 악화는 불가피하였습니다. 반면에 동독과 서독은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재정적인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독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 서독 지역에도 영향을 받게 되자 서독은 동독과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동독은 하천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다소 재정력과 기술력이 결핍되었습니다. 또 오염 제공자로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동독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독은 동독도 수질 개선이 식수 공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독이 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긍정적으로 협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서독은 협력의 초기에 베저강을 탈염화하려는 환경소요 재정 부담을 오염자 부담 원칙을 동독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독 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이 있었죠. 그리하여 서독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동독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용은 서독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동서독 간 입장의 차이로 인해 협력은 제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손상 극복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의 1973년도 합의 등 많은 합의와 협정을 이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간 국경 하청과 수자원 협력 결과가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으나 통일 이전 동서독이 합의하였던 국경 하청과 수자원 관련 협의의 내용은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서독 국경 하청의 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 내용과 연방정부 공동성명 및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시청에 감사합니다.